자, 여러분들 안녕. 자, 오늘의 드림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토요일 4월 4일 토요일 오전 8시 36분 아침에 학교 8시에 와서 지금 난 뭐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커피 좀 마시고요. 지금 정신이 어지럽습니다. 잠깐만, 배고파서 OS 좀 먹을게요. 너무 배고파. 오케이, 당 충전됐으니까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과서는 81페이지 유럽 세계가 형성되다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로마가 망하는 것까지 봤죠. 반으로 잘려서 잠깐만, 이걸 줄여야 되는구나. 줄일게요. 자, 로마가 반으로 잘려서 서로마, 동로마, 서로마는 이제 망해가는 망조가 들었는데 이제 그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마가 망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민족이 뭐냐? 게르만족이죠. 자, 게르만족이 이동합니다. 유럽 북부 지역에서 목축과 사냥을 하던 목축과 사냥, 게르만족. 갑자기 얘네들도 이제 농사가 중요하다는 걸 알고 농경의 비중을 점차 높입니다. 자, 그러다 보면 인구가 증가한다는 건 우리 석기 시대 할 때부터 배웠죠. 그럼 농경지가 필요해지니까 그 농경지를 찾아서 로마 제국 변경 지역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점점 더 로마와 가까워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로마 제국이랑 게르만 민족은 전쟁을 벌이기도 했지만 평화적인 교역도 했다. 자, 그러다가 3세기 경에는 상당수의 게르만족이 로마 제국으로 들어와서 용병이 되거나 땅을 빌려 농사를 지었다. 로마 안에 게르만 민족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죠. 특히 로마가 거의 망할 때쯤에는 로마를 지키는 건 로마 군인이 아니고 게르만족일 정도로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게르만족이. 그런데 이제 중요한 민족이 하나 등장하는데, 자, 훈족. 우리 4세기 후반 훈족의 압박을 받은 게르만족이 대규모로 로마 제국의 영토로 들어오면서 서로마 제국 곳곳에 나라를 세워버립니다. 얼만큼 서로마가 약했는지 알 수 있겠죠. 자, 쇠약해진 서로마 지도를 먼저 볼까요? 지도 보시면 이렇게 들어와서 이게 다 로마 제국이었잖아, 맞죠? 근데 뭐 이런 프랑크 왕국, 브로큰드 왕국, 반달 왕국, 서구트 왕국 이렇게 왕국들을 세워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로마가 약했으면. 자, 교과서는 쇠약해진이라는 평가를 합니다. 자, 쇠약해진 소로마 제국은 게르만 민족 출신 용병대장 오도 아케르의 압박에서 결국 마지막 황제가 물러나며 멸망하게 됩니다. 476년에. 자, 소로마 제국이 멸망한 후 세계적인 조직을 갖추고 있던, 지금 이끌고 있는 사람이 없잖아. 자, 로마 교회가 이제부터 전면으로 나섭니다. 그리고 대주교는 스스로 교황이라고 불러요. 교회의 황제? 뭐 이런 느낌이죠. 그러면서 서유럽의 크리스트 교회를 이끌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중세 시작인데, 이제부터 우리는 서양 중세가 시작되는 겁니다. 중세. 그리고 좀 보면 알겠지만 중세는 교회가 크리스트교가 이끌고 나간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한 페이지 넘어가고 그 다음에 82쪽. 오케이. 82쪽. 잠시만요. 자, 프랑크 왕국의 성립과 발전.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봤던 이런 나라들 중에, 자, 게르만 민족의 나라들 중에 브루큰드, 프랑크, 서구트, 반달 다 살아남은 게 아니에요. 자, 다 살아남은 게 아니고 한 나라만, 거의 한 나라만 살아남았는데 그 나라가 뭐냐? 프랑크 왕국입니다. 다른 게르만 민족에 비해 거주지로부터 이동거리가 짧았던 프랑크 왕국. 이게 프랑크족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가 될 겁니다. 이렇게 거주지가 이동거리가 짧았으니까 좀 편리했겠죠? 좀 쉬웠을 겁니다. 그러니까 살아남기 편리했죠. 두 번째, 얘네들은 로마 카톨릭. 지금 로마 카톨릭이 지금 대세인 거잖아. 얘네가 이끌고 있죠. 얘네들하고 싸워버리면 너무 힘들 텐데 이 게르만 민족이 좀 어렵지만 이 크리스트교, 로마 카톨릭교를 받아들이면서 빠르게 정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 항상 우리 역사에서 배우죠? 싸우면 갈등만 남고 망해버립니다. 받아들이고 융합하고 하면 굉장히 오래 갈 수 있고 아름답게 발전할 수 있죠. 그거를 프랑크족은 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이 프랑크 왕국은 로마 교회의 지지를 받으며 게르만 왕국 중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하고 번영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항상 얘기하는 게 결국 싸움은 갈등만 남고 안 좋은만 남습니다.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고 타협하면, 그래서 좋은 방향으로 가면 항상 좋은 결과를 맞이하는 것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배우게 되죠. 자, 이렇게 프랑크 왕국이 있으니까 8세기 초에는 이슬람 세력의 침입을 막아내면서 서유럽의 크리스트교 세계를 보호했습니다. 그러니까 크리스트교 자체는 싸울 수 있는 힘이 없잖아. 맞죠? 근데 또 다른 종교인 이슬람교가 쳐들어올 때 그거를 막아주는 방파제 역할을 해준 거니까 상부상조, 서로 도와주는 관계가 된 거죠. 그러면 프랑크 왕국의 전성기 황제가 누구냐? 카를로스 대제입니다. 너무 중요하죠? 자, 이 정복 활동으로 옛 서로마 제국의 영토의 많은 부분을 차지했으며 특히 교회가 너무 좋아할 만한 행동을 해줍니다. 교회를 세워서 그리스도교를 전파해주죠. 그러니까 로마 교황도 이 카를로스 대제가 너무 좋은 거야. 그리고 이 동유럽에 있는 우리 다음 시간에 배울 이제 비잔티움 제국의 황제, 얘가 자꾸 막 사사건건 개입을 하니까 이 비잔티움 제국의 황제에서 벗어나고자
이 카롤루스 대제한테 너는 서로마 황제급이다. 서로마 황제의 관을 씌워줍니다. 그러면서 서로마 제국의 부활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관을 씌워주죠. 자, 그러면서 전성기 황제가 죽으면 조금 어려워지죠. 자, 죽은 후 그 자손들 사이에 내분이 일어나 프랑크 왕국은 세 수로 나뉘었는데, 이것도 중요한 게 그 세 왕국은 오늘날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의 기원이 되었다. 여기가 서프랑크 왕국인데 이게 그러면 프랑스가 되겠죠. 동프랑크 왕국은 독일이 되겠지. 여기 중프랑크 왕국은 이탈리아의 기원이 되겠죠. 이렇게 프랑크 왕국이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이거 카를로스 대제와 관련된 내용은 수업 시간에 조금 더 읽어볼게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케이? 안녕. 안녕.